자녀분들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다들 걱정도 많고 이제 원체 이게 요즘 입시 전형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특히나 첫째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이게 뭐지? 아마 공부 막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나마 이제 둘째나 셋째 이러면 이제 전에는 저랬었지 하면서 조금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원체 입시가 많이 매해 바뀌기 때문에 매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조금은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특히나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징은 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출제한 문제로만 우수한 학생들 우선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 전에 있거든요. 수능 전에 있다 보니까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괜히 수능 전에 그냥 바람만 드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요, 사실. 연대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특히나 좀 좋은 게 과학 논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학, 수리 논술 쪽에서 조금 집중해서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학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리 높지 않은 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려대. 고려대는 올해 처음 부활을 다시 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7년 만에 부활을 한 상황이고요. 수능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조금 빡센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4합 8인데 그럼 거의 둘을 찍어야 되거든요. 못해도 그게 최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대 합격선이 되려면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은 한 1등급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과탐도 두 과목 모두 다 과탐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탐도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지원해라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죠. 올해까지만 없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도 수리논술이 90% 반영. 나머지 10%가 학생부 비교과거든요. 출결에 들어가요. 출결. 그러니까 출결에서 감점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논술로만 뽑겠다 학생들을 요즘 다 추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내신을 믿지 않아요. 여기 이 지역에 어느 학교가 좀 우수하다 우리들은 잘 알지만 학교는 그래서 그쪽 학교 내신이 1등급인데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수리 논술을 뽑을 때는 논술 반영 비율을 아주 높입니다. 거의 100이나 90이에요. 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성균관대도 수리 논술을 100%로 뽑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저가 있는 편이죠. 3합 5 또는 6인데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최저를 둔 것 같긴 하고요. 보통 그래서 수학이 한 2등급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1등급이면 더 좋고요. 2등급 정도, 최소 2등급 정도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나머지로 이제 두 과목에서 1, 2 찍으면 성대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도 수리 논술이 10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논술로만 다 뽑는다.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논술로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는 좀 낫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서강대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금 뽑아요. 좀 인원수가 너무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있는 학교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는 어설프게 준비해서 붙을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논술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80% 정도면 상위권 대학 중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는 진짜 잘 준비된 친구들 자, 쓸 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것 같고요. 뒤로 쭉 이어지는 중앙대. 중앙대도 논술 70%,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부가 20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내신이 3점대인데 4점대인데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내신이 5점대인데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5월 말에 모든 대학이 입시 호강이 다 발표났습니다.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입시 호강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뭘 보셔야 되냐면 항상 거의 한 뒷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록 쪽에
내신 반영 비율 같은 게 점수 환산 기준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꼭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만약에 중앙대 예를 들어볼게요. 10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700점이 논술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점이 내신이고 100점이 아마 출결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200점이 만약에 내신 성적이다 라고 하면 중앙대 산정 기준표를 딱 보시면 어떨 거냐면 1등급이면 당연히 200점을 줍니다. 만점을 줘요. 그럼 2등급이면 우리 생각에서 지금 9등급제니까 180점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등급이 되면 198.9인가 8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감점률이요. 0.1, 막 1점대로 깎여 나갑니다. 1000점 만점으로 따지면. 2등급이 돼도 조금밖에 감점이 안 돼요. 3등급이 돼도 조금밖에. 어디서부터 조금 이 갭이 커지냐면 5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6등급, 7등급 되면 그때부터 갭이 좀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는요. 대학에서는 학생들 뽑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잘 못 챙겨가지고 늦게 철들어서 공부한 친구들. 걔네들은 내신이 안 좋거든요. 걔네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반영 비율을 진짜 단순하게 잘라가지고 5등급이니까 너는 200점 중에 100점만 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점수는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기준은 5점대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논술 잘 쓰는 게 내신 3등급 받는 애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죠. 좋으면 그마저도 감점을 안 당할 테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화여대가 수리논술 100%로 바꿨어요. 사실 내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대를 쓴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내신이 여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2점대가 아니면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으로 뽑는 대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내신 2점대가 아니면 쓸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올해 논술 100%로 바꾼 거예요. 최근 대학이 그냥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논술로만 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대도 논술 100%고 그 다음 밑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고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요약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논술 100%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건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항공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대, 외대, 한국기술교대 여기가 논술 100%예요. 그러니까 논술로만 뽑겠다는 거고 물론 최저는 있습니다. 있는 학교들도 있고 없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논술 90%인 학교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 학교들이 100에서 90, 80 정도까지 논술 반영 비율을 하고 있고 밑으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학교들이 좀 낮아지긴 해요. 아무래도 자 근데 논술을 보는 대학 중에서는 이 정도라고 하니까 충분히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논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전형 쓸 게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설명이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예 앉혀놓고요. 저녁 때 내가 낮에 설명회를 갔다 왔더니 야 논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아무래도 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학생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어떤 학생이냐면 엄마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아직 수학이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논술을 해 라는 얘기 분명히 해요. 자, 내가 아직 수학 등급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내가 무슨 논술 하겠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완성 안 돼요. 수능 때까지 그게 완성이 되면 100점을 찍어야 돼요. 만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오히려 수학 등급이 3등급 때 되는 친구들은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하셔야 돼요. 4점대 올라갈 거 예상하고 최대한 3 안정이나 진짜 운 좋아서 2컷까지 올릴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수능 모의고사 6평 등급이 5점대입니다. 5등급이에요. 그러면 아직 못해요.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수련술.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6평에서 커트를 좀 잘라달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이 4등급입니다. 그 이하는 재수를 아예 못 듣게 해요. 듣고 싶어도 안 돼. 왜냐면 못 알아듣는데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만약에 지금 3등급 때다 2등급 때다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무리 늦어도 7월 여름 때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류가 또 있냐면 두 번째 부류. 수학이 완성이 안 돼 있다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라면 두 번째 부류로 내신이 나쁘니까 나는 안 해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이 안 좋은데 무슨 논술을 해. 그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딱 보시면 오히려 내신이 4점대, 5점대 되는 친구들이 하는 게 논술 전형이고요. 1점대, 2점대 되는 애들은 논술 전형보다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를 쓰겠죠. 그렇죠? 종합을 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는 종합 쓰게 되려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낮춰가야 됩니다. 분명히 학교 상담할 거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찾아가서 담임쌤이랑 상담을 하실 텐데 거기 보면 학생부 종합 쓰라고 하는 거에 학교를 쭉 보시면 충격을 받아요.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써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나랑 우리 애랑 비슷한 내신 성적대, 비슷한 생활 기록부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학종을 붙었느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내신이 3점대, 4점대, 5점대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6평을 받는데 4등급 이상이야. 그리고 내신이 5점대 이상이야. 라고 하면 논술 전형 쓰는 게 맞아요. 자, 6학종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 수생들은 거의 6논술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유는 작년에 6학종 해봤거든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하자. 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을 내가 부족한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아직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신이나 다른 것들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뭔가 바꾸려고 한 조작이 아닌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논술은 아니잖아요. 가서 내가 시험을 봐서 그 문제를 맞추면 되니까. 이게 또 인문 논술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인문 논술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글을 써야 되니까. 수리 논술 같은 경우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그 다음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느냐 분명히 점수가 돼서 채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자, 준비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전형. 자, 이게 논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건 그러니까 메디컬 쪽은 제외한 최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고대가 제일 높죠. 4, 8. 성대가 이제 3합, 5나 6 정도 될 거고 보통 그래서 2합, 7까지 내보게 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두 과목에서 2합 5 정도만 맞춰줘. 2합 5. 그러니까 거기 물론 그 두 과목이 수학은 반드시 포함이에요. 수학은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로 한 5 정도까지만 맞춰주면 네가 만약에 어디 공대를 쓰려고 할 때 최저에서 잘리진 않을 거야. 웬만한 대학에서는. 물론 여기 특이한 대학들은 고대나 성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크게 결격 사유가 없을 테니 수학은 최대한 올려서 2나 3 맞춰주고 다른 한 과목으로 전략적으로 2 딱 찍어주면 2하고 맞추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최저 없는 학교들도 많죠. 근데 최저 없는 학교들만 쓰기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 50대에 갈 것 같아요. 50대. 최저 없는 학교에서. 최저 있는 학교도 30대 정도 가요. 자, 이러면 또 문제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근데 붙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대인데 우리 애가 뚫고 들어간다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최저가 있으면 일단 최저에서 잘리는 비율이 50에서 60%가 최저를 못 맞춰요. 애들이. 그럼 일단 경쟁률이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부모님들이 대학 가던 시절이나 저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경쟁률 한번 생각해보면 3대1 이랬을걸요? 그래도 높다고 했어요. 3대1, 4대1 뭐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이유가 기회가 많아서 그래요. 카드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때 원서 그냥 1지망, 2지망, 3지망 쓰고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수시 6장이에요. 그럼 수험생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만 명이다 라고 하면 240장 원서가 나간 240만 장이에요. 대학에서 보면 총원이 35만 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단순하게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걔네들 붙는 애들이 여러 학교 붙어서 딴 데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생기는 거예요. 충원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15대 1, 10대 1 정도만 되더라도 실제 경쟁률 자체가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3대 1이라고 우리 대학 갈 때 생각하면 한 3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정상적인 경쟁률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부탁은 그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일단은 9월까지 수학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4등급 되는 애들은 3 안정까지 가달라고 해요. 3등급 되는 애들은 2컷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최대한 올리면 올릴수록 좋아요. 유리해요. 자,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 있어요. 꿈에 높은 친구들. 자, 이번에 6평 망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야, 국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국어는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해요. 다 올라간대요? 다 오른대요? 말도 안 돼요. 다 못 올려요. 3등급 하는 친구가 수학 1등급 갈 것 같은가?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조사가 다 돼 있어요. 입시기관들. 한 등급 올라가는 비율이 20%예요. 6평 기준으로 9월 평가원 때 한 등급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20%예요. 그럼 다시 만약 3에서 2로 가는 애들이 20%인데 2에서 1로 가려면 다시 그 중에 20%예요. 자, 그러면 자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20%니까 4%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거든요. 100명 중에 진짜 한 한두 명이나 그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한 등급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전 과목에서 한 등급씩 다 올릴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수학은 최대한 하나는 올려라.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제일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조금 투자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영어가 3등급이고요. 만약에 지구가 4등급 나왔어요. 근데 학생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는 전략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꼭 지구를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야, 지구를 4에서 3으로 올리는 거나 그냥 0을 3 받는 거나 똑같은데 그럴 거면 영어를 3에서 2로 올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진짜 어떤 과목을 가장 효율적으로 등급을 올릴 것인가. 저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논술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만약에 논술로 조금 뭔가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한 과목을 올려서 최저를 최대한 맞춰놓는 겁니다. 2합 5를 맞추면 예를 들어서 또는 뭐 2합 6을 맞추면 2합 7을 맞추면 학교들이 확 달라져요. 2합 5만 맞춰도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경북대, 동국대 쭉 있잖아요. 부산대, 건대, 이대까지. 근데 2합 5를 못 맞췄네? 그럼 여기 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다 날리고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2합 5만 맞춰와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든 밑에든 그 밑에 줄이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판단은 다시 뭘 할 거냐면 논술 쓰는 걸 보고 답안 쓰는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을 보고서 아 너는 여기가 더 맞겠다. 그 다음에 너는 이 정도를 쓰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최저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 맞췄으니까 우리 애는 건대를 써야 돼요. 경희대를 써야 돼요. 아니에요. 경희대 쓰려면요 2합을 맞추면 돼. 수학이 1컷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서 시험 문제를 풉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못해요. 근데 이거는 가르쳐본 선생님이 알죠. 보통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애 쓸 수 있는데 왜 못 쓰게 하나요? 이런데 가서 못 푸는데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출제 범위요. 예전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선택 과목 체제로 치르게 되다 보니까 미적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확통이랑 기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 합니다. 잠시라도 학교에서 뭐 다루긴 해요. 근데 문제는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학생들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절대로 머리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출제하는 이런 대학을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선택 과목 체제로 딱 들어선 첫 해 3년 전에 그때는 설마 했어요. 진짜 내릴까?
확통을 낼까? 기아를 낼까? 지금 수능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뚜껑을 열고 봤더니 내더라고요. 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에도 또 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합격한 친구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여기가 대비돼 있는 애들이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확통기아가 예전에 수리 논술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하던 난이도에 비해서 확실히 낮아지긴 했어요. 예전 문제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몰라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준비되어 있는 애들 너 우리 대학 오려고 확통이나 기하과니까 공부했어? 니네 와. 그냥 이런 거예요. 왜? 그냥 그런 애들이 붙어서 학교를 들어와야 교수님들도 편하죠. 똘똘이들이 들어왔는데 위적분만 드린다는 애들을 붙여놨더니 기하를 해야 되는데 확통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몰라요. 고등학교 지식도 없어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그냥 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고려대, 고대 세종약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대, 건대, 동국대, 홍대까지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인데 빠진 학교가 있죠. 성균관대, 하나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런 학교들은. 자, 그래서 성대는 수원, 수투까지만 돼요. 수원, 수투까지.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솔직하게 밝힌 거예요. 작년 입시호감까지만 하더라도 성대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고 항상 입시호감에. 그래놓고 수원, 수투에서만 냈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입시호강에 수원, 수투에서 출제하겠대요. 그럼 여기 엄청 몰릴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같은 날에 있는 경희대, 공대가 반대로 논술을 조금 미리 준비된 친구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약술형 논술은 밑에 쭉 있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다루는 대학들은 여기 지금 마스트 논술을 보는 대학들 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의예나 그 다음에 한의예, 치의예, 수의예, 약대, 그 다음에 다른 의학 계열의 세정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거 요약본이에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점은 뭐가 생겼냐면 가천대가 생겼죠. 이번에 자 의대 정원 늘리면서 여기서 변화된 거는 논술 전형에서 변화된 거는 이 인근에 있는 학교 중에 가천대가 40명이나 논술을 뽑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거죠. 엄청난 수를 뽑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좀 빡세긴 합니다. 세계 영역 1등급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와라 이건데 아마 입시 와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가천대 아마 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건 참고해 보시라고 넣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입시 날짜를 보시면 조금 특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항상 성신여대에서 시작을 해요. 어떤 성신여대랑 연대가 첫 수시 논술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자 연대가요 되게 입시 날짜가 늦어요. 10월 12일 날 봅니다. 한참 후에 봐요. 일단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직후에 몰려있죠. 완전 몰려있어서 고려대, 경희대, 건대, 서강대, 숭실대, 항공대, 단대, 숙명여대가 16일 날 보게 되고 17일 바로 이어서 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가톨릭대인데 자 여기서 좀 작년과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단대가요 옮겨갔어요. 단대가 원래 일요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토요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원래는 건대, 단대를 많이 썼어. 이 지역 학생들은 조금 높여서 건대 그 다음 좀 안정으로 단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두 개를 보지 않는 한 같은 날로 몰려버려가지고 그런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차이 나냐면 경희대 자연이랑 성대랑 붙었어요. 이게 경희대 의예 메디컬 쪽 그 시험 날짜를 토요일로 고정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못 써요. 그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토요일날 고려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를 쓰느냐, 경희대 메디컬 쪽으로 쓰느냐 이것도 선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고민 또한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것도 9월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열심히 그냥 수학 등급 올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충의 라인업만 짜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시기지
정확하게 언제 우리 애한테 유리한테 이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민 들어가는 거는 부평 이후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쭉 뒤로 이어지는 건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